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전남 도청을 찾아서 이순신 장군을 외쳤습니다. 3번이나 외쳤습니다. 당초 원고에는 없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배 12척으로 나라를 지키자는 말도 했습니다. 중앙일보의 한 칼럼니스트가 오늘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의 흑역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에칭가스 불산입니다. 불산을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생산하려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환경단체의 반대로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30대 대기업 총수들을 모아서 며칠 전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나온 말이 소재의 국산화, 수입 다변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왜 지금 삼성전자는 에칭가스, 불산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게 됐을까요? 여기에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책임이 없나요? 그런데 이렇게 일본과 한국 간의 관계가 악화되고 일본 아베 정권의 핵심 소재 수출 규제로 대한민국 대기업들이 위기를 겪고 있는데 대통령은 전남도청에서 이순신 장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물론 제가 아베 편을 들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외교를 이런 식으로 푸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한번 진성호의 직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방송에 앞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진성호 방송 개국 딱 넉 달째가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37만의 구독자를 선물해 주셨고 저희 방송은 이미 1억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직 진성호 방송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방송 들으시고 마음에 드시면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자, 문재인 대통령은 10번째 전국 경제 투어를 했습니다. 무안에 있는 전남도청을 찾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야기합니다. 전남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로잡아왔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이 서린 곳이다. 3.1 독립운동의 주역이다. 전남 주민들이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 임진왜란 당시 12척의 배로 왜군에 맞서 승리한 일화를 소개한 부분은 당초 배포됐던 원고에 없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임진왜란의 영웅 이순신 장군을 거명하면서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이 경제 위기를 12척 배로 막아내자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 하면 우리는 어쨌든 왜구를 생각합니다. 왜구와 싸우자는 이야기겠죠. 자, 이 길지 않은 연설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순신 장군을 3번이나 언급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 그런데 과연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일본의 아베의 이 경제 보복은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G20 정상회의를 일본 오사카에서 열었고 아베 총리가 호스트였습니다. G20 정상회의가 뭡니까? 자유로운 무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회의의 주최국이었던 일본이 회의가 끝나기가 무섭게 대한민국에 대해서 핵심 부품 수출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글로벌 이코노미 입장에서는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아베가 트럼프 흉내내는 거 아닌가 싶은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베에 대한 비판과 별도로 대한민국 정부는 그동안 어떻게 했나 반성할 부분은 없을까요? 자, 오늘 아침 중앙일보 안혜리 기자의 칼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작 삼성 귀한 줄 알았더라면, 진작 삼성 귀한 줄 알았더라면이라는 칼럼입니다. 안혜리 논설위원은 이 칼럼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아픈 과거를 지적합니다. 참고로 안혜리 논설위원은
조선일보 부사장을 지냈던 안병훈 기자의 딸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안혜리 논설위원의 이 칼럼은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를 유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와 붙었을 때 일입니다. 2012년 9월 경북 구미의 화학공장에서 4명의 사망자를 낸 불산 유출 사고가 났습니다. 불산이라는 것은 에칭가스. 이번에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으로 급하게 떠나서 구하려고 하는 그 핵심 부품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일본 대신 우리가 주겠다고 지금 청와대가 이야기했던 그 문제의 에칭가스가 불산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사고 열흘이 지나 현장에 내려가서는 방진 마스크를 쓴 채 말라 죽은 고추를 들여다보는 강렬한 사진을 남겼다. 야당 대선 후보로서 정부의 미숙한 대응을 부각한 효과적인 행보였다. 트윗에 이런 글도 올렸다고 합니다. 열흘이 지났는데도 목과 눈이 따갑고 얼굴이 화끈거렸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무심코 곁에 다가왔다가 기침을 해댔다. 안혜리 논설위원은 비판을 합니다. 본인은 그렇게 느꼈겠지만 이 짧은 글은 현장 다녀온 사람 옆에만 가도 기침이 날 정도로 위험한 독성이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있다는 식의 불산 괴담으로 이어졌다. 자, 안혜리 기자의 평입니다. 어쨌든. 자, 일본이 이번에 한국 반도체를 조준해서 수출을 금지한 3가지 품목 중에 하나가 핵심 수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불산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청와대가 불러도 가지도 않고 일본으로 급하게 떠났던 이유도 바로 이 불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구미 유출 사고가 불산에 대한 문제인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작업 수칙을 지키지 않았던 후진국적 인재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사고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원전도 있습니다. 다 기준만 지키면 되는데 그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났던 하나의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부풀입니다. 유력 정치인의 과장된 표현, 가뜩이나 불안한 피해 주민들은 물론 전국적으로 불산 공포를 조장했다. 불산이 맹독석 화학물질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열흘이나 공기 중에 남아있을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열흘 뒤에도 얼굴이 화끈거리고 아내가 옆에 왔다가 기침을 해댔다. 좀 과장된 거 아닐까 이렇게 안혜리 논설위원은 지적합니다. 자, 문제는 이 이후에 불산 공장이 전국적으로 혐오 시설로 포장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장 하나가 날아갔답니다. 사고 7개월 전인 2012년 2월 멕시캠이라는 석유화학 기업이 3천억 원을 들여서 연간 13만 톤 규모의 불산을 생산하는 공장을 짓기로 여수광양항만공사와 투자유치 협약을 맺었으나 문재인 후보가 소속한 민주통합당, 현재 더불어민주당을 등에 업은 환경단체의 거센 반대로 결국 백지화됐다. 안혜리 논설위원의 기록입니다. 이듬해 1월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사망하는 불산 유출 사고가 터지자 민주당은 삼성을 공격할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권오현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회에 출석해 전문가 340명을 고용해 하도급 업체에 맡겨온 유해 화학물질 관리를 직접 하겠다고 밝혔지만 국감에 삼성전자 사장 출석을 요청하고 화학물질관리법, 화관법을 통과시켜 한국에서 소재 산업이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규제를 단단히 올감했다. 삼성이든 중소기업이든 사실상 국내 업체가 투자하기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불산 공장은 이제 힘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와서 여당은 마치 맘만 먹으면 돈 좀 쓰면 당장이라도 가능한 것처럼 소재 국산화, 기술 자립을 부르짖지만 정작 업계에선 환경 규제로 반도체 소재 국산화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탄식이 나오는 이유다. 법 통과 직후부터 재계는 화관법 완화를
규제 완화를 정부에 건의했지만 은수미 의원, 현 성남시장이죠. 당시 민주당의 은수미 의원 등 지금의 여당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정을 외면하는 것이라면서 정부를 압박했다. 강병원 의원은 당시 핵심 기술 유출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감 때 받은 정부의 삼성전자 종합진단보고서를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언론에 공개해버리기까지 했다. 정말 삼성은 이렇게 박해를 받고 국내에서 이런 소재 산업은 불가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 문제가 생기니까 소재 국산화를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이 수입 다변화, 국내 기술 개발, 대학생들도 합니다. 다 합니다. 쉽지가 않죠. 국가가 규제하니까요. 그래놓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말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전남도청에서 이순신 장군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외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심정을 저는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대응이 과연 지금의 우리나라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은 듭니다. 오늘 발표된 갤럽의 조사에서 최악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사람은 12%, 경제가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57%, 거의 5배 정도 됩니다.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최악의 성적표입니다. 경제와 외교는 자존심만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친일파라는 욕을 먹으면서 일본 문화를 개방하고 일본에 가서 천황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나와 있습니다. 자존심만 세우고 우리말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오늘 대한민국의 산업자원부 과장 2명이 굴욕적인 홀대를 받았습니다. 일본 과장들과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한일 양자 협의를 하는 자리에서 창고 같은 방에서 홀대를 받았습니다. 이런 게 바로 현실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저도 아베 욕하고 마음대로 일본 상품 불매운동하고 속 시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대한민국 국민들을 과연 위하는 일일까요? 이재용 부회장은 왜 일본에 발이 묶여서 저렇게 은행을 돌고 기업을 돌고 공개 일정을 없애면서 네트워크를 찾아다닐까요? 신동빈 롯데 회장은 또 왜 그렇게 할까요? 세상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지도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물밑으로 많은 노력하고 있겠지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전남도청에서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이순신 장군 연설, 아마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에서 들었다면 질겁을 할지도 모릅니다. 엊그제 이재용 부회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수출 규제는 시작일 뿐이다. 정작 겁이 나는 것은 8.15 직전에 반일 감정이 일어나서 한일 관계가 엉망이 되는 것이 더 걱정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아사히 TV가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걱정입니다. 좀 더 신중하고 사려 깊게 이 경제 위기를 돌파하도록 문재인 대통령께 충고합니다. 김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